저는 아토존 논술에서 수리 논술 및 컨설팅을 맡고 있는 김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주요 명문대 수시 이제 전형 분석인데, 기본적으로는 정시랑 수시 때 어느 정도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이제 우리 서영고 밑으로의 학교들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이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지, 합격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 자소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올해 모집 인원이 되겠는데, 종합 전형으로 자연과학이랑 공학계열로 이렇게 나눠서 한 300명대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과 모집으로 하는 특이한 과들별로 이렇게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돼 있고, 고는 기회는 오늘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논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게 되는데, 보시면 뭐 보시다시피 종합 전형으로 598명을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가 없죠. 그래서 종합 전형의 특징이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신이 좋으면은 아예 논술이 아니라 저희 수능 공부를 안 해도 상관없는 학교들이 많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다음에 논술 우수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 종합 전형 학과 모집으로 하는데도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논술 전형은 최저가 있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학생 종합 전형은 딴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적만 좋다면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2017학년도 이제 평균 등급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과별로 건축부터 뭐 이렇게 쭉 과별로 있는데, 보시면 등급이 2인데도 있지만, 건축 2인데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뭐 1.8, 컴퓨터 교육 뭐 1.6 이런 식으로 보시면, 대체로 최저 등급은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최저 등급이야 뭐 특목고 학생들도 지원하고 자사고 학생들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의미가 없고, 평범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평균 내지 최고 등급이 더 의미가 있는데, 대체로 보시면 좀 뒤에 보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1점대 학생들이 거의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균 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이게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어떤 애들이 이거 성균관대 교수님이 발표하는 자료에서 찍어온 거거든요. 보시면 합격자 내신 분포 보시면 이게 요렇게 보이는 얘가 이제 1등급이 되겠고요. 노란색 2등급이 되고 3등급, 4등급이 되는데, 보시면 이런 데 보시면 뭐 의예과예요. 이거는 다 1등급인 건 의예과고, 대체로 나머지 애들은 한 4, 50% 정도가 1등급 학생들이 붙고 2등급 학생들까지 하면 거의 진짜 꽉 차는데, 그래서 평균 등급을 보시면 지금 공학 계열이 1.64고요. 그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이 1.59라서 한 1.6 정도 되는데, 뭐 최저 등급은 당연히 3.9도 붙었고 3.7도 붙었다고 하는데, 일반 고등학교 3.7이 가서 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1 안에 1.5에서 죄송합니다. 2.0 사이는 들어와야 서성한 쓸 수 있어요. 사실 뒤에 이제 서성한 다 볼 건데, 그래서 이 정도 등급 안 되시는 분들 사실 기회가 없죠. 뭐 써봤자 원서 낭비하는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교과도 어느 정도는 학생부 우리 자소서를 작성할 정도는 있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비교과를 해봤자 일반적으로 서영고 준비했던 학생들한테는 좀 처지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뭐 과학 동아리 같은 거 하면서 과학 실험한 것도 좀 있고요. 그거 말고 자기와 전공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거 관련해서 한 것들이 뭐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나머지 학교에서 한 것들과 융합해서 이제 잘 자소서를 작성할 수가 있고, 그 정도로 쓰시면 자소서를 잘 썼다는 가정하에 뭐 한 1.8, 1.7에서 뭐 1.9 정도 사이에서 좀 기대하면서 써볼 수 있죠. 근데 내신이 일단 안 되면 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성대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한양대 볼 건데요. 한양대도 뭐 인원 정리되어 있는데, 인원이 뭐 이렇게 정리되는데 인원이 큰 의미 있는 건 아닌데, 보시면 이제 한양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있는데 역시 수능은 면제가 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수능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 아까 성대와 마찬가지로 수능은 뭐 의미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논술 전형도 얘는 최저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종합 전형을 쓰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보시면, 이게 이제 3년치 이제 성적이에요. 3년치 성적인데,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학교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정확하겠죠. 그래서 뭐 추가 합격 비율이라든지 지원자 경쟁률이라든지 합격 내신 평균 들어있는데, 여기 내신 쭉 적어있는데 어떤 과도 2가 보이잖아요. 숫자 2가 보이잖아요. 이 마찬가지. 이게 교과로 당연한 거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2가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성대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성안이 고대 가기보다 더 어려워요. 고려대는 2점대도 붙거든요, 초반이. 예, 근데 서성안은 붙을 가능성이 없어요. 서성안은 인원수가 고대보다 훨씬 적게 뽑고요. 연대가 제일 가기 힘든 그런 측면에서 얘도 뭐 1점대 중반 찍어주셔야 뭐 좀 기대하면서 쓸 수 있어요. 비교과가 괜찮다는 가정하에. 뭐 교과는 거의 1점 초반입니다. 교과 나중에 보시면 거의 1점 초반이기 때문에 아무나 붙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입학생 내신 평균 등급 나와 있는데 보시면 1.13 이거는 다 교과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성적 보시면 저희 뭐 다 1점대가 돼서 조금 이따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1점대가 아니면 뭐 교과라면 1점 초반, 학생부 종합이라면 1점 중반은 적어도 돼야 써볼만 합니다. 서강대도 거의 유사할 텐데 뭐 인원수 나와 있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자료 찾아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 PPT는 나중에 다 올려드릴 거라서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간 자료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강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합전형이 있고 종합전형 학업형이랑 종합형인데 학업형이 아무래도 교과에 가까운 종합전형이죠. 보시면 인원이 423명, 332명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서성한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만 좋으면은 사실 1, 2, 3학년 때 관리가 잘 돼 있다면 대학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수능 공부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저가 없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당연히 최저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차피 내신 2 넘어가는 학생들은 논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종합 전형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내신을 정리해 봤단 말이에요. 최종 합격자를 정리해 봤단 말이에요. 일반고 내신 등급 1.7 제가 합격했다고 공개한 사람들 중에 찾아보니까 일반고에서 뭐 1.7 정도, 자사고는 2.7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서강대 자기주도형은 뭐 2.3, 뭐 3.3 있는데 기본적으로 10등 중 7.5등이 지금 1.7이었고요. 거의 꼴등인 애가 2.3 뭐 이 정도였어요. 거의 꼴등이에요. 특이한 그 스펙이 있겠죠. 일반고에서 2점대로 붙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모르겠지만 일반고에서는 2점대로는 붙기 쉽지 않고요. 대체로 10등 중 9등이니까 거의 꼴등에 가까운 애인데 대체로 1점대 중반을 찍어주셔야 1점대 1.5에서 2.0 사이는 되셔야 서강대도 역시 붙기가 용이합니다. 뭐 여기 좀 합격이랑 불합격한 애들 이거는 서강대는 공개를 안 해서 표본이거든요. 표본 누가 붙었다 누가 떨어졌다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최고점 평균은 뭐 이거 있는데 여기 불합격한 애 이제 평균 최저점 이런 게 있는데 뭐 불합격의 의미가 없죠. 합격한 애들 보시면 다 1점대입니다.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지금 서성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1.5에서 2.0 사이가 아니면 서성한은 쓸 수가 없어요. 물론 특이한 학교라면 조금 더 요소가 있고 만약에 제가 감동할 정도로 스펙이 좋으면 뭐 실험이나 뭐 진행했던 사항이 이 정도면 진짜 아웃스탠딩 하다 싶으면 거의 좀 이점이라도 써볼 만한데 대체로 그런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학생들이 비슷한 스케줄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이제 뽑아내서 쓰고 여름에 오면은 제가 아예 만들어서 여름에 학생부를 몇 개 넣어서 이제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도 실제로 내신이 부족하면 붙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학생들은 뭐 2점대 초반 2점부터 2, 3 사이 아이들이 좀 안타깝죠. 뒤로 가면 이제 붙을 수 있는 학교를 말씀드리지만 가기 싫어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서를 6장 쓸 수 있다는 것은 1점대 학생들이 6장을 써버린다는 거거든요. 6장을 쓰면은 실제로 나는 밑에 애들 갈 데가 없어요. 다 밀리면은 2점대 애들 갈 데가 없어요. 참 슬프게도 그 애들은 시험 보는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서성안을 먼저 봤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뭐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긴 한데 나중에 데이터 받아보시면 읽어보시면 되는데 다 1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성안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양대가 교과가 있는데 1점 초반을 받아야 합격을 하고요. 1점 초반이랑 1.3 미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붙는 애들은 연세대 뭐 이런 데 고대 이런 데 다 붙겠죠. 그래서 딴 데로 빠지는데 결국 그래도 또 거기서 또 안 된 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수 작으니까 기회가 오지 않아요. 아무리 추가 합격을 기다린다고 해도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서성한 종합도 2년 안으로 들어오시는 학생들이 거의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2, 3점대
합격자도 있고요. 얘네들 중에는 스펙도 특이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애들도 있기 때문에 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신 부족 시에는요. 지금 오늘은 이 저녁 설명회가 이제 서영고 설명회 카이스트 포항공대라서 고대는 그때 언급하겠지만 고대는 논술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모두 다 종합으로 뽑아버리기 때문에 인원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강남 기준으로 이 동네 기준으로 재작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첫 해에는 2점 중반까지도 합격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2점 후반까지도 1단계 합격자가 나왔었어요. 많이 뽑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합격하는 애는 2점 초반에서 2점 중반 정도 사이까지 합격을 했는데 물론 이 고대 면접이 되게 변별력이 있으면 1단계 합격해서 우리 면접으로 뒤집어보자 이렇게 할 텐데 고대 면접이 변별력이 그렇게 있는 면접은 아니고 점수 차이를 많이 낼 수 있는 면접은 아니라서 혹시 2점 초반이라면 서성안을 쓰는 것보다는 고대를 한 장 써놓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예요. 붙을 가능성이 눈곱만큼은 더 많아요. 서성안은 사실은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과별로 나누면 인원수가 작아서 고대보다 더 붙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2점 중반인데 이제 서성안 써놓으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원서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